안녕하세요. 지식 채널의 샬스카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기초 수학. 오늘은 집합입니다. 수학에서의 집합은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방법 및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라 하면 영어로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해당 용어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큐, 스택, 리스트, 그래프 등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데, 자바에서는 컬렉션즈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컬렉션즈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구조 중 리스트와 셋, 그리고 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배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관을 하는 동안 입력한 순서가 중요할 때 사용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 위에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배열하고 다를 게 거의 없어 보이는데, 배열하고 리스트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배열은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리스트의 경우는 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할 때 크기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데이터가 삭제가 되었을 때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지만, 리스트의 경우는 그 공간을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기타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의 종류에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여러 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java.util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구현체가 필요한데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구현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앞에서 선언을 할 때 제네릭을 스트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문자열 타입만 추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길동, 그리고 김철수, 이영희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홍길동을 다시 한번 추가해 주었습니다. 리스트의 경우는 중복된 데이터를 추가해도 각각이 모두 추가가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리스트의 크기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크기는 siz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수형 타입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해당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드밴스드 포문을 이용을 해주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remove 함수는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원소를 삭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단 출력을 하고 결과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변수에 4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였고,
그 리스트의 크기를 출력을 해보니 4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그리고 리스트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인덱스로 해당 원소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입력을 한 순서가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홍길동으로 입력을 했는데 출력된 거 역시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홍길동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리스트에서 0번째 원소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나면 0번째는 비어 있거나 아니면 출력이 안 돼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면 원래 첫 번째에 있던 김철수가 0번째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0번째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땡겨져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안에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컨테이너 함수를 확인을 해보면 출력값이 불리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해당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true를 리턴하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김철수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김철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rue를 출력을 하고 if문이 실행되면서 김철수 있음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e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은 수학에서의 집합하고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et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뒤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추가하지 않고 무시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set은 동일한 데이터를 딱 한 번만 저장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set의 종류들은 해시셋, 트리셋, 링크드 해시셋 등이 존재합니다. 해시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정렬 없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만 있는 형태이고 트리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정렬해서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드 해시셋 같은 경우는 입력한 순서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set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해시셋에 대해서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t의 경우는 java.util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체로 해시셋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set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지네릭을 이용해서 스트링만 입력하도록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add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홍길동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PP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et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중복돼서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가한 홍길동은 추가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로 set의 크기를 출력을 해볼 것이고 다음으로 set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set의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서 각각의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dd 함수를 통해서 4개의 원소를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추가를 하고 나서 set의 크기를 출력을 해보니 사이즈가 3이라고 나왔습니다. set 같은 경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홍길동이 추가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홍길동은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입력한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만 추가가 되어서 사이즈가 3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의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지만 포문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입력했던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 이영희, 김철수처럼 처음에 입력한 것과 다른 순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의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원소를 삭제하게 되는데, 앞에서 리스트의 경우는 remove 함수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함수였는데, 셋의 경우는 해당 원소를 직접 언급해서 삭제를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뒤 결과를 살펴보면 홍길동이 삭제가 되고 이영희와 김철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contains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contains 함수는 true나 false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김철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true, 김철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셋에는 김철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true를 반환을 하게 될 것이고 if문 안쪽이 실행이 되어 김철수 있음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동시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장을 해놓고 원하는 이름을 넣어 주었을 때 나이를 반환하는 어떠한 자료 구조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자료 구조는 앞서서 살펴본 리스트나 셋 같은 경우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름과 나이를 멤버 변수로 갖는 자바빈을 정의해서 리스트나 셋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어떠한 이름이 주어졌을 때 해당 사람의 나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전체를 훑어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맵을 사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맵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를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되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런 모습이죠.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나이를 바로 뱉어주는, 홍길동은 20살, 김철수는 14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나이를 얻어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키는 중복되지 않고 밸류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12살이고 홍길동이 20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20살, 홍길동이 20살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키가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java.util에 들어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체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실습에서는 해시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살펴보면 맵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PPT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맵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키에 대한 지네릭을 스트링으로 놓고 밸류에 대한 걸 인티저로 놓았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될 것이고, 맵의 크기를 출력하고 다음 키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내용을 출력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고 출력된 값들을 보면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라는 변수는 해시맵입니다. put을 이용해서 키와 밸류를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홍길동 18, 김철수 21,
이영희 20, 홍길동 25를 한 번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앞서 PPT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맵에서의 키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입력한 이 홍길동이 첫 번째 입력한 홍길동을 덮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맵의 크기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리스트나 set과 마찬가지로 siz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결과를 보면 3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를 입력했는데 3이 나온 이유는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을 덮어 썼기 때문에 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get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입력 변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p.get 김철수라고 하면 앞서서 입력한 김철수의 나이인 21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김철수의 나이는 21로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맵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맵에 있는 데이터는 키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셋 함수를 이용을 하면 해당 맵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 값을 set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고, 반환된 값을 하나씩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된 내용을 살펴보면 홍길동은 25, 이영희 20, 김철수 21로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와 같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삭제는 remov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앞서서 리스트의 경우는 remove 함수가 인덱스를 입력 변수로 사용을 하였고, set 같은 경우는 remove를 해당 원소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맵에서는 remove 함수가 키 값을 입력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김철수라는 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주면 기존에는 홍길동, 이영희, 김철수가 출력이 되었는데 삭제를 한 뒤에는 홍길동과 이영희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tains key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ins ke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키 값을 입력을 해주면 해당 키를 포함하고 있으면 true,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김철수를 삭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를 반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철수 없다가 출력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를 보면 철수 없다가 제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value에 해당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함수로 contains value라는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contains 키와 마찬가지로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contains value에서는 키값 중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value 중에서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내용은 25살짜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홍길동이 25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true를 반환을 할 것이고 if문 안쪽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5살 목록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것이고, 이 아랫부분은 25살인 사람을 모두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해당 맵에 대한 키셋을 가져와서 모든 키에 대해서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키에서 밸류를 추출을 해서 그 밸류가 25인 애들을 모두 출력을 하겠다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25살 목록에 키 홍길동 밸류 25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머를 위한 기초수학 집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